바람 솔솔 구름 동동 푸른 잔디에 아름드리 햇살 싱그러운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시원한 그늘 아래서 맛보는 수박 한 조각 상상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림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거센 비바람과 먹구름, 무서운 천둥번개, 흙탕물이 된 바닥과 심하게 흔들리는 나뭇가지. 쏟아지는 비를 피해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지만 나무는 모두를 대신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서 있습니다. 맑은 날과 비 오는 날, 무더운 날과 추운 날, 모든 것이 예쁜 봄날과 깊이 있는 운치의 가을날까지. 이 모든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무는 좋든 싫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는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변함없이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가는 나무를 통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나무로부터 앞으로 걸어나갈 인생에 대해 많은 조언을 듣곤 하였습니다. 이제 작가의 안내에 따라 숲속으로의 산책을 떠나보려 합니다. 나무들에게서 듣는 인생 이야기 같이 들어보실래요? 몇 해 전 환경운동을 한다는 한 젊은이가 나무 공부를 하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나무에 대한 지식은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말에 그를 데리고 가까운 산을 찾았다. 누군가를 처음 사귈 때 이름부터 익히듯 나무들의 이름을 하나씩 가르쳐주며 산을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그가 나를 불러세웠다. 선생님, 이 나무는 처음 보는데 이름이 뭐죠? 어떤 나무인가 했더니 그가 가리킨 나무는 불과 몇십 분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준 터였다. 조금 전에 직접 사진까지 찍은 주엽나무잖아요. 그새 잊어버린 거예요? 내 말을 들은 그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아까 본 나무 모양과 모양이 다르다며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제야 나는 그가 왜 두 나무가 달라 보인다고 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휴대전화 속 주엽나무의 줄기에는 가시가 없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주엽나무는 온몸을 가시로 휘감고 있었다. 둘 다 주엽나무 맞아요. 가시가 이렇게 무성해진 건 사람들한테 많이 시달려서 그런 겁니다. 제 딴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가시를 만들어낸 거지요. 나무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주엽나무 하면 줄기 전체를 덮고 있는 가시부터 떠올린다. 원래부터 모양새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무성한 가시들은 사람이나 초식동물로부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가지를 치듯 사방으로 뻗어 있는데 이는 끊임없이 닥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자구책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환경에 따라 가시의 밀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크게 자란 주엽나무는 가시가 거의 없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거의 없다 보니 가시를 키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근처에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한두 해 사이에 몰라볼 만큼 굵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아난다. 주변의 변화에 어찌나 민감한지 누가 자신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서성대기만 해도 어느새 날카로운 가시로 무장을 한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손길이 멀어지면 무성했던 가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그러든다. 내 설명을 들은 그는 무척이나 신기해하며 연방 사진을 찍어댔지만 온몸을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고 있는 주엽나무를 마주한 나는
왠지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줄기를 뚫고 나온 날카로운 가시 하나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인고의 흔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런 나무가 어디 주엽나무뿐일까? 바람이 심한 산봉우리나 높은 산의 수목 한계선에 살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 긴 시간 생존을 위해 버텨낸 흔적들에서 인고의 세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그들은 매서운 바람과 눈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곱사등처럼 굽은 자세로 하루하루를 참아낸다. 이렇듯 생존을 위한 버팀은 한번 싹을 틔운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나무들의 공통된 숙명이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피할 길이 없고 사람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의 위협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어떤 재난이 와도 도망칠 재간이 없기에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자구책을 최대한 동원해 그 시간들을 버텨내는 것뿐이다. 그러고 보면 나무의 삶은 결국 버팀 그 자체가 아닐까 싶다. 버틴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굴욕적으로 모든 걸 감내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평생 나무를 지켜본 내 생각은 다르다. 나무에게 있어 버틴다는 것은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어떤 시련에도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버팀의 시간 끝에 나무는 온갖 생명을 품은 보금자리로 거듭난다. 그러니 가시투성이의 흉한 모습으로 변하면서까지 버틸 필요가 있느냐고 비아냥대는 것은 옳지 않다. 굴욕적인 겉모습까지 감내하며 끝까지 버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오히려 칭찬해줘야 마땅하다. 돌이켜보면 내게도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날들이 있었다. 30대 시절에 나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 학력도 짧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나는 나무를 돌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나를 두고 비웃는 이도 있었고 벌이도 시원치 않은 일을 자청한다며 바보 취급하는 이도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멀쩡한 나무들이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순간들이었다. 가게 간판을 가린다며 멀쩡한 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이도 있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무 껍질을 벗겨 일부러 죽이는 일도 있었다. 그처럼 나무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한낱 장식품 정도로 취급하며 걸리적거린다 싶으면 냉큼 베어버리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일에 대한 회의가 들곤 했다. 나 한 사람 애쓴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싶어 나무 의사 노릇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내 힘으로 살릴 수 있는 나무들을 돌보며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뿐이었다. 물론 그것 또한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알뜰하게 살아준 아내와 전국 방방곡곡 일하러 다니느라 집을 자주 비웠는데도 건강하게 자라준 딸아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버티는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자 어느 순간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나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 생각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생겼다. 덕분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나무의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나무와 공존하는 생태적인 삶을 전할 수 있게도 되었다. 만약 버티지 않고 나무의사의 길을 놓아버렸더라면 좀 더 안정적이고 쉬운 삶을 살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일에 대한 긍지와 내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데서 오는 충족감은 결코 얻지 못했을 것이다. 정호승 시인은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나 나무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과정에는 오로지 버텨내야 하는 순간이 있는 듯하다. 나는 오늘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투를 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나무에게 있어 버틴다는 것은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어떤 시련에도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버팀의 시간 끝에 나무는 온갖 생명을 품는 보금자리로 거듭난다. 그리고 작가의 마지막 한마디. 나는 오늘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투를 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나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넌 최고야. 부디 이 책이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